앞쪽 질문 받겠습니다. 좌측 앞쪽에서 질문 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이브레인 대표 이기원이라고 합니다. 첨단 바이오 분야 BCI 분야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 제안인데 자꾸 질문하라고 하지 마세요. 의견 낼 네. 수도 있고 뭐 네, 맞습니다. 하소연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맞습니다. 자꾸 네. 질문하라고 하니까 뭐 청문회 같아요. 네, 그렇게 안 제안 하게. 듣도록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질문 아니더라도. 네. 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아까 배경훈 부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훈이의 어떤 로봇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도 쓰일 수 있지만 현재는 어떤 장애인들의 장애 극복을 위한 의료기기로서 네. 개발되고 있는 경계에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의료기기이면서 정밀 뇌 데이터를 이용해서 AI와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디지털 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료기기 제품이 아니라 신개념 의료 제품으로 좀 다뤄질 필요가 있고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상용화에 진입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스트 팔로워 관점에서는 현재 규제 내에서 새로운 품목군을 신설하고 그리고 빠르게 소규모 임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서 의료기 관점에서의 좀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관점은 사실은 이 BCI 기기가 정밀 뇌 데이터를 이용하고 디지털 기기 AI와 연결될 수도 있는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마비 환자에 심어져서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을 연결해서 조작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사실은 6월 말에 발표된 중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기기, BCI 기기뿐만 아니라 기존 비침습인 치료기기조차도 현지 파트너를 반드시 선정을 하고 의료기기 이제 허가를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정도로 이제 국가 전략 기술, 규제 기술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AI와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서 좀 국가 전략 기술, 규제 기술로서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임상 시험의 규제를 많이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네, 완화 방식이 기존 규제 내에서 최대한 완화된 방식을 도출해내는 것이 좀 단기적인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혹시 우리 부처 중에 어디 소관인가요? 이게 뭐 다 연결됐을 텐데 지금 식약처하고 복지부하고 식약처, 같이 좀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이건 안 그래도 전에 우리 몇 차례 다른 영역에 간담회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죠? 임상 시험 얘기는 혹시 동물 시험 이런 것도 많이 할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런 네. 거는 진척이 좀 있습니까? 사람한테 하기 전에 먼저 동물 시험이나 이런 걸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비글이나 영장류 전임상 단계에서는 이제 진입을 한 기업이 이제 소수 있고 저희도 이제 진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다만 인체 실험을 하기 전에 뇌에 이제 생체 적합성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공인 시설이 국내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중국에서 그런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전임상 인프라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술 자체가 소재 자체가 뇌에 쓰이지 않던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는 인체 임상으로 직행할 수 있는 트랙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존 규제 기관과 긴밀하게 좀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체 임상으로 곧바로 가는 문제는 이게 이제 소위 생명윤리, 인권 침해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긴 하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뇌신부 자극이라고 하는 기존 품목군이나 뇌전증 환자를 위한 피질 전극의 품목군을 활용해서 임상 진입을 하는 방식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활용을 하고 네. 있습니다. 뭐 그냥 이 정도로 다들 비전문가들이라서 이거 좀 규제 완화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 외에는 드릴 말씀이 특별히 없네요. 여튼 거기도 예를 들면 이제 규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구축에 공공 정부가 역할을 일정 정도는 해야 된다. 그걸 민간 기업이 다 감당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서는 국가 전략 기술로 관리를 하고 사실상 해외 기업이 들어가기 어렵게 만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그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해서 보호하기도 하고 육성하기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임상 지금 절차상 2030년 정도에 상용화 예상되고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아주 빠르게 임상을 진행을 해서 올해 3월에 이미 첫 제품이 상용화가 됐습니다. 허가가 됐고요. 상용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어려운 제도를 또 6월 말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분야에서 좀 장기적으로 이제 뇌데이터와 좀 이런 인허가 관련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많이 서둘러야 되겠네요. 네. 지금 위원회를 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식약처 같이 논의하고 기업에도 좀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 출연연구소도 같이 와서 말씀하신 내용 좀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네, 저희 산업통상부 장관님 좌측에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지금 핵심 광물과 자원을 정제련, 소재화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정은진 수석연구원입니다. 방금 그 대통령님께서 하소연을 말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하소연과 동시에 이제 의견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대통령께서 브라질과 칠레 이제 자원 부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원으로서 연구 현장에서 자원을 다루면서 이제 느끼는 점은 자원은 단순히 이제 안정적인 확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순한 원료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와 이제 그런 기반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양자, SMR 이런 모든 산업의 근간은 모두 다 핵심 광물에 닿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을 이제 확보하고 정제련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소부장 경쟁력의 이제 첫 단추를 이제 꿰우는 이제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셰프와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주방이 있어도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좋은 요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원료가 이제 정기적으로 안정하게 이제 공급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핵심 광물과 어떤 자원을 정제련하는 과정에 이제 닿았던 어려운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술을 구축을 할 수 있어도 기술이 구축되는데 원료에 대한 가격과 공급처가 바뀌고 또 국제 정세가 달라지면서 결국은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한계를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같은 이제 동일한 기술 수준을 우리가 만족했다 하더라도 전력비나 인건비 또는 뭐 환경 비용 이런 이제 불확실성을 이제 저희가 고려하면 경제성의 벽을 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광물에 대한 정책을 자원의 확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와 부품까지 연결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외 광산 과의 어떤 장기 계약 그리고 전략적인 광물에 대한 비축을 일단 1차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2차 자원인 폐자원과 이제 도시광산과 같은 부분을 이제 같이 살펴서 우리가 공급망 체계가 국내에 잘 내수화될 수 있는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기술은 구축을 했어도 이게 경제성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품목은 정책적인 금융이나 공동 실증, 전략 비축 이런 부분을 같이 정부가 이제 민간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같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제 산업부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이공계 인재분들도 와 계시지만 사실 이공계 인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험복을 입고 클린룸에서 일을 하고 싶지 화이바를 쓰고 광산에 이제 광산을 캐면서 분진을 얻어 이제 씌우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환경에 이제 인재 양성이 많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 양성에도 좀 많이 돌봐주시고 이제 그런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살펴봐 주셔서 긴 호흡으로 우리 공급망에 대한 안정화를 좀 이제 들여다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